선거법을 만들었는데 허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또다시 문제가 되면서 이번 총선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혼란 속에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4+1 공조를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법안을 마구마구 통과시켰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까지 이렇게 통과를 시켰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반대한다. 끝까지 결사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계산으로는 그랬죠. 범여권, 그러니까는 이제 전라도 쪽에 기반한 민주통합당, 그리고 뭐 정의당,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범여권이다, 이렇게 봐서 이제 나머지 임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법안이라든지 뭐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쉽게 잘 될 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완전히 죽기 살기로 밀어붙였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더 큰 혼란을 가져와 버린 거잖아요. 어쨌든 미래통합당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는 법여권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지만은 이것이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은 뭐 똥물에 뒹구는 것처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폄하를 해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같이 손을 잡고 나갈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밀실 야합 중에 나온 얘기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갑자기 뭐가 됐나요? 박지원당도 그렇고 똥물당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죠. 지금 그쪽에서는 불쾌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같이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고 그랬는데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부들부들 떨고 같이 공조를 해왔으나, 공조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균열이 올 뿐만 아니라 박살이 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2년 내내 그걸로 싸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있잖아요. 완전히 진짜 조국이 딱 잡아뗄 때부터 민주당의 꼬락서니는 더욱더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완전히 이거는 적반하장이에요. 이런 집단들은 절대로 있잖아요. 큰 권력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진짜 빨갱이 저는 말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이번에 진짜 느끼겠는 거예요. 이 운동권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정봉주도 그렇고 손혜원도 그렇고 윤건영도 그렇고 조국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또 전해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5인방 해가지고 밀실야합. 그러니까 정말 저질이에요. 문패거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핵심 멤버라고 하니까 얼마나 민주당이 한심한 지경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대책도 이렇게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무능의 끝판 아니에요? 문재인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추켜 세우면서 이 뒤에서 운동권 저질, 이 패거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100만이 넘었죠. 122만까지 지금 올라갔잖아요. 문재인 탄핵 청원이. 그런데 뭐 80만 해가지고 그 뒤를 따르고 있네 어쩌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조작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재 언론 조작 심각하거든요. 언론 조작. 그리고 그 안에는 유튜브도 들어있어요. 유튜브는 지금 1년째 계속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끔찍해서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전에는 정말, 그전에 박근혜 때 했던 것은 완전히 애교라니까요. 지금 이 문패거리들, 이 노무현 패거리들 하는 짓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완전히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두가 다 집단적인 광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있잖아요. 문패거리 집단, 그러니까 문바 광신도 집단, 신천지 광신도 집단, 가는 데마다 이런 그 집단 패거리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패거리 문화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심각한 병을 앓듯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픽하면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면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막 그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의 패거리가 돼요. 또 뭐 어떻게 학교를 졸업을 한다. 그러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또 막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또 세력을 만들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막 가는 데마다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임에 이렇게 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가면은 불안한 거죠. 상대가 있어야지만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아를 잘 파악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것은 집단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문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 교육의 문제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도 내 스스로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들어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런 계층을 만들고 갑질 문화가 팽배하고 가는 데마다 패거리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이제 카르텔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옳고 그르고가 이렇게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내 편이면 옳고 내 편이 아니면 나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적인 어떤 그런 최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바뀌려면은 완전히 기본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의 틀을 뜯어 고쳐야 된다.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된다. 지금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빠지기 전에 이것을 정치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현재 이 문바 패거리 집단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안철수가 말한 대로 지금 전과자라고 안철수는 말했어요. 전과자냐 현행범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 다 죄인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몰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도 발전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뒤처지면서 전 세계로 나갔을 때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문재인의 저 무능을 볼 수 없는 것도 집단적인 광기 때문이죠. 문재인이 어떤 짓을 해도 옳아, 인의가 맞아,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장 정치적으로 낙후됐다고 하는 저 북한의 김일성 집단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의 광기를 계속 이용해 먹는 게 누구냐? 또 이 정봉주가 본인도 수준 낮은 저질이지만 어쨌든 문바들을 결성을 해가지고 오늘 또 하나 보니까 뭐 위성정당 비슷한 거 하나, 뭐 열린 민주당인가요? 그렇게 해갖고 또 하나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뭐 비례민주당을 지금 또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꼼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민주당 패거리들, 이들을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현행범도 문제고 그 전에 했던 전과자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국민의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중도표를 끌어가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한 명씩 꼬셔서 다 데리고 갔잖아요. 어쨌든 안철수는 계속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꼬여서 가는 것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은 그러는 겁니다. 안철수가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뭘 믿고 안철수 밑에 있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안철수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그런 그 정직하고 강한 중도의 길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 미래통합당인가요? 자한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정신세계 역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집단 광기의 문화에 니 죽고 내 살자 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계속 지켜본 거죠. 안철수는. 그래서 갈 사람 다 보내고 지금 누가 남았나요? 권은희와 이태규가 남았어요. 그런데 권은희는 어땠나요? 딱 정말 믿을 만한 말을 했죠. 국민의당, 자기는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으로 자기는 출마하겠다 하고 딱 밝혔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딱 밝히자 신문기사 하나 딱 뜬 겁니다. 안철수한테 권한이 하나 남았다 이런 식으로 딱 떴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이면 어때요? 예,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정말 끝까지 자기가 했던 말을 초심을 잃지 않고 권은희도 얼마든지 꼬여서 갈 수 있죠. 안 그래요? 이 분위기에서. 그러나 자기는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하겠다 하면서 인터뷰를 딱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신뢰가 가는 그런 여자 국회의원인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를 하는 정말 아주 귀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느꼈어요. 예, 그래서 권은희라는 사람을 저는 지켜보게 됐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딱 한 겁니다. 안철수가 비례만 내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이제 흔들리는 철새들은 다 떠난 겁니다. 어차피. 예, 진짜 같이 갈 사람은 이태규하고 권은희인 거예요. 예, 그리고 안철수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정치권에 현행범 아니면 전과범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집단이 모여있는 그런 국회의원의 그런 구성원의 국민의당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순전히 정봉주 같은 저런 썩어 빠진 인간이 국회의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민주당이잖아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국민의당이 훨씬 신뢰가 가는 거죠. 지금 현재 민주당에 보면은 이번에 경선 통과한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조국 수호했던 것들 쭉 포진됐어요. 청와대에서도 꽤 많이 넘어왔죠. 민주당 꼴이 지금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인가요? 저기는 어떤가요? 저기도 이번에 김형호 저분이 공천을 주면서 잘라낼 사람 꽤 많이 잘라내고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나물의 그 밥이죠. 왜? 황교안이 거기 대표라는 사실이 미래통합당을 신뢰할 수 없거든요. 저는 황교안의 저 소갈머리 없는 저 완전히 그 융통성 없는 모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권위주의적이고 거기다가 하나밖에 몰라요. 완전히 그러면서 욕심은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 자신만 모르는 한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순전히 공천 학살이 일어나고 그게 무슨 큰 돈이 되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에 비례 당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쫙 포진을 해가지고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입법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은 뽑힐 것 아닙니까? 안철수가 이끄는 전문가 집단, 그들이 만드는 어떤 그런 정책, 그것을 저는 기대를 해요. 비례 국민의당으로 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영리한 전략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바이.